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정치권,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정치권 이슈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하기까지 그 전에는 잘 참모도 몰랐다 이렇게 표현도 나오던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심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촛불 시위가 커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촛불 시위 어떤 결과물로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임기 중에 수사하고 또 이렇게 좀 구속이 되고 이제 좀 수감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음 정권까지 이 짐을 정치적 짐을 넘겨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자신의 어떤 형기를 다 채우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든 사면이 될 것이다. 라고들 이제 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사면의 시점을 결정하기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언제 사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특히 지금 이제 오늘 이 결정을 한 것은 당장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연히 이제 각 후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번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사면이 필요하다든지 또 사면을 해달라든지 사면을 환영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속내로서는 그것을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경우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일부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면을 해주는 게 이 정권에서 사면이 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종류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면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왜 결정을 했어야 됐던 거냐. 이제 뭐 앞에도 쭉 말씀하셨지만 첫째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이제 좀 여러모로 심신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사면을 하지 않더라도 형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풀려고 했지만 그 형 집행정지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 이 사면권을 쓰느냐 아니면 계속 수감 상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느냐 두 가지의 선택지에 놓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사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다. 예.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사면 결정되기 직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지 그게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사면된 이후에 나온 입장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피해자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기존의 본인의 입장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사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지금의 이제 사면권 행사라는 게 전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고독한 결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하기로 하면 이제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권한 행사가 이제 어떤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이제 체제에 맞는 거냐라는 의문을 시민사회에서 계속 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사면의 어떤 적정성을 다루는 따로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줄 만하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국민적 여론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이것은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 것도 부담이 없었을 거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곤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쪽으로 막 쏠려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줄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입장 표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왜 조성된 것이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행위,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한다든지 또 수용을 해서 이건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사면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합된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대신 그 발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직접 입장을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뭐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근데 즉석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앞에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를 왜 붙였냐 안 붙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좀 그 감정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좀 인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두 가지로 도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적인 것은 어쨌든 이제 수사를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좀 건강도 안 좋고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입장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로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태도가 이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좀 오래된 보수 당원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이 당원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용인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거에 썼던 표현으로는 탄핵의 강을 건너온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이제 좀 이제 사면이 되고 좀 이렇게 어떤 혹시라도 이제 좀 뉴스나 이런 좀 언론 지상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뭔가 발언을 한다든지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고는 좀 아직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예. 다시 건너다가 뒤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하고 예.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굉장히 좀 뭐랄까요? 즉자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보수의 어떤 지지층들이 뭐랄까요 동정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기층 조직의 어떤 그러한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잘못된 거였고 이건 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면 본인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됩니다. 예. 본인 수사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저럴만 했다. 저렇게 감옥에 있을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정말 인정 없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예.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 앞으로 없던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본인이 했던 수사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길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본인의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 행보에 의해서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면 윤석열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일부 중도층의 지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떳떳하게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봤는데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병원에 있고 한 상황이지만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에 좀 만난다든지 또는 어떤 종류의 뭐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고민이 상당히 클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바뀔 때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정치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탄핵의 강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면서 그러면 친이계와 친박계 갈등이 또 불거질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이계에 속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던 이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이 되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따로 이제 입장을 낸 걸 보면은 이렇게 사면을 한쪽만 시켜준 걸 볼 때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지금 상황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규정과 이런 입장 표명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뭔가 국민의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구나. 좀 여러모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구나, 반성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좀 안도하게 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갈등 요소가 되고 할 텐데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 지금 상황의 어떤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이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거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정경유착이라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인하거나 조력한 바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그 수혜자는 상당 부분 이 최서원 씨, 개명 전에 이제 최순실 씨 네. 이분이 사실은 그거의 수혜자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지금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특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가 특히 제한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대전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때도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이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쪽만 해줬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친이 친박 분열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노린 어떤 공작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근거는 좀 희박한 주장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 그 점들은 이제 스스로가 좀 매듭을 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서 공동 국가비전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잖아요. 이제 전면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도움을 주러 나오는 모양새는 됐는데 그 이재명 후보에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요? 이 상황이? 일단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상당 기간 동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이재명 후보보다 좀 우위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좀 지지했던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마뜩찮아하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전폭적인 또 이렇게 지지를 표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 아니냐, 또 불안한 후보 아니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오락가락하는 후보 아니냐,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지로 좀 나서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나아가서는 이 선대위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던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물론 이제 장남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윤석열 후보를 앞서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되면은 이 지지층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모로 좀 우리 성에 차지 않는 후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를 이재명 후보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전통합위원회 후보랑 지금 공동위원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나아가서는 차기 정부,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철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아마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예고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한 후보다, 오락가락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얘기 중에 후보와 당과 좀 다른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좀 엇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좀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떤 안정감을 기하는 이 후보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데요. 다만 이게 정확하게 이런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말 지금과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예. 심지어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같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또 이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원팀을 만들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일단은 보여졌지만 앞으로가 또 대단한 또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겠다 선언한 날이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가서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여쭤봐야겠네요. 그 요새 뭐 실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이 정부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의도는 알겠는데 네. 결과적으로 대단히 이제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일종의 색깔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중도층 표심이나 이런 쪽에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왜 그런 논리로 비출 수가 있는 거냐면 이 얘기의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이 정권이 잘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하게 됐느냐. 과거부터 그렇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어려운 길에 들어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과거에 정말 민주화 운동을 순수한 의도로 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이미 좀 불순한 의도 어떠한 종류의 해외에서 온 어떤 이론에 의해서 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이제 잘못한 점이라고 꼽아왔던 정책들은 가령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와 연관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종부세 뭐 이렇게 강화하는 것들,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거론한 예를 들면 남미의 종속이론이라든가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 내지는 그런 어떤 철학에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건 없어요. 탈원전도 없고 북한은 핵무기를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건 탈원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비판이 이어지는 이제 논증의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그 연결고리들을 놓고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데 예. 정말 이 정권에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런 거냐 아니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 토론을 하는데 네. 중간고리는 없고 불순한 이념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이 색깔론하고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불순한 사상 얘기를 하려면 논리를 갖춰서 논증의 방식으로 이것은 섬세하게 짚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수입한 이론이 뭐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뭐 밀턴 프리드먼은 뭐 한국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섬세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거칠게 얘기를 해서 이 중도층의 반발을 굳이 이렇게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단어 때문에 또 계속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 부득이라는 게 나타내는 그 뜻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언어 실수라고 그냥 보면 될까요? 뭐 말실수다 뭐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실수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전략의 실패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발언 같은 경우는 바둑도 이제 어느 좋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 수순이 바뀌면 그게 좋은 수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발언은 입당할 때 써야 되는 발언이에요. 굉장히 제3지대에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지금 국민의힘에도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민주당에는 반발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그러한 유권자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대변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하지만 한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이제는 입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했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추동하고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간격을 좁히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변화를 끝냈고 이제는 혁신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순서여야 됐던 거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 얘기도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게 내가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뭐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그만큼 아직도 바꿀 게 많다. 나도 100%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이 유권자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다가오려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이 국민의힘을 정말 바꿔야 되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중도에 있고 국민의힘이 우측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중도 쪽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이었어야 되는데 아니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유권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어떤 진정성이 담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말실수를 하고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을 다시 가다듬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 윤핵관을 공격하면서 장제원 의원 이름도 됐고 결국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이익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정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정말 좋은 관계를 쌓아가지고 대선 승리 이끌어내는 게 뭐 자기 정치이지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뭐 이 세간의 사람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뒷다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끌어내리고 하는 게 자기 정치라고 보기에는 그 목표와 목적이 뭔지가 불분명하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선거 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가면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트레이드 마크가 상식과 공정인데 최근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명쾌하게 이렇게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좀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좀 이런 덮어두고 싶어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당내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어떤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이게 그런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다소 이제 좀 파국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 좀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장제원 의원은 뭐 윤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도 이 악역을 맡을 사람에게 정권을 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후보의 눈에 들기 위해서 또는 후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좀 너무 과도하게 배우자라든가 자기들끼리 덮어주는 듯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심사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리라는 게 대선 기간에 또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야박하게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악역으로 삼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정권을 들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지금 뭔가 변화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이 문제도 이제 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